G2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속마음, 중국이 꿈꾸는 가장 큰 꿈, 그 첫째는 중국이 근대에 당했던 치욕을 씻고 다시 부활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단순한 왕조 또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영토 주권도 있지만 독특한 문명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체계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뭔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이런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이 합쳐져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해 왔습니다. 전통시대의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찬란했지요. 가장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이 중국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 놀림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중국을 보고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병든 환자, 한자로는 동아병부입니다. 이렇게 놀림을 당한 거죠. 서구 제국주의에게 그야말로 나라도 뺏기고 권력도 뺏기고 돈도 뺏겼죠. 전쟁에 졌으면 돈으로 배상해줘야죠. 그야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도 잃고 망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느끼는 더 심한 위기감 중에 하나는, 야, 땅도 뺏기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명까지 이제는 사라질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위기의식은요, 중국 역사로 보자면 처음 있는 위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중국이 이민족에게 점령을 당해서 왕조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한 번도 이민족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원나라라는 나라는 몽고족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만주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이 두 이민족이 다스렸던 역사 시기를 중국 역사의 하나의 왕조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족 식민 강점기, 만주족 식민 강점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민족이 한족의 국가를 지배했는데 몽고족, 만주족은 중원에 들어와서 다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차지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나서 내가 니네 집을 차지했지만 니네 아버지 어머님 생각, 할아버지의 가훈, 할머니의 말씀 이거 정말 좋아.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니네 가정을 다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뺏겼는데, 영토는 빼앗겼는데 문화는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자 풍우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나라와 청나라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인 이유는 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 들어와서 영국한테 지는 아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양에서 바다를 통해서 오랑캐, 중국인들은 이 오랑캐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역대 중국 왕조에서 오랑캐들은, 그러니까 침략자들은 다 북방에서 내려왔어요. 북서쪽이나 북동쪽이나 이쪽에서 내려왔지 바다에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역대로 해군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서양의 오랑캐들은 바다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는 바다에서 왔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땅만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중국인들의 정신, 문명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오랑캐는 없었어요. 중국의 문명을 부정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문명 체계, 자기 가치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서구 근대의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을 중국에 전파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오랑캐는 중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야, 이거는 민족의 위기이기도 하고 중화 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사실 중국은 아편 전쟁 때부터 이제 나라도 약해지고 중국인들도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아편굴이에요. 아편 카페죠. 아편 카페에서 아편을 피워가지고 저렇게 병든 환자처럼 바뀌었습니다. 상해 가면 영국이 상해를 차지하고서 최초로 만든 서양식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포공원입니다. 이 공원 안내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실제로 공원 그 안내 게시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개 취급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소룡 영화 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정무문이라는 영화, 이소룡이 나왔던 영화죠. 이 이소룡이 발차기로 저 공원에 가서 저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일본인 도장에 가서 동아병부라는 액자를 발차기로 날려버립니다. 그만큼 이 근대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았던 거죠. 난징에서 일본인들이 30만을 죽였죠. 저렇게 죽이고 일본인들이 웃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야말로 버러지 취급, 벌레 취급 당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치욕을 기억하자 하는 이러한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기억하고 그 치욕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과거와 같은 중심국가로 부흥시키자, 부활하자. 이게 중국인들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한입니다. 그래서 물망국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중국인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고 다시 중화를 부흥시키자.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에 좋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다시 부흥시키자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공산당 최고 대표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중국의 부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치욕의 근대 시기를 벗어나서 과거와 같은 화려한 중심국가, 세계 중심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사회주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 중국의 꿈의 내용이 그럼 뭘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토를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돈이 있고 힘이 강한 그런 중국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문명, 가치관 이것을 회복하겠다. 이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인들이 꾸는 중국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꿈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대국이고 강국입니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국이 근대의 치욕을 싣는 일이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죠. 중국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한 것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를 잘 아실 겁니다. 중국 문화에는 이러한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치욕을 되갚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갚으면 세계의 재앙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치욕을 싣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